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일가를 겨냥한 네 번째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시국선언과 촛불 집회가 이어졌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인 40%까지 떨어졌죠. 검찰은 이런 정치적 상황은 상관없다는 듯 조국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과 가족의 휴대전화를 빼면 거의 대부분을 훑었습니다. 첫 소식 안보겸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는 부산대와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각각 지원했습니다. 부산대는 합격했지만 차의과대는 낙방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 씨가 지원할 때 제출했던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대 의전원을 압수수색한 것에 이어 오늘은 차의과대 의전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나흘 전 조 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검찰이 입시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된 서류 가운데 일부가 허위 혹은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차의과대에도 같은 서류가 제출된 걸로 보고 업무 방해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이미 운용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사모펀드와 조 장관 일가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지금 잠깐 보신 대로 조국 장관에 따른 고려대 졸업반이던 6년 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최종인 2차 전형에서는 탈락했지만 1차는 통과했었죠. 검찰이 그 1차 합격 때 의대 내부 인사에 도움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은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습니다. 영어 점수와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경력 등을 보는 1단계 전형은 통과했지만 면접과 구술평가를 하는 2단계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저희 아이는 서울대 의전원에 1차는 붙었지만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서울대 의대를 압수수색해 당시 입시 전형 자료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서 와갖고 일단 서류는 다 가져갔거든요. 점수까지 원본 그까지 다 가져가 버려갖고. 검찰은 조 씨가 낸 수상 내역 등 증빙 서류의 진위는 물론 1차 전형의 입학 사정 과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딸의 점수가 1단계 전형 커트라인에 못 미쳤는데도 1단계 전형을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울대 의대 모 교수와 조국 장관의 친분이 1차 합격의 배경으로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의대 학과장에게 전화해 딸의 지원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가 저희 아이 때문에 한 적 없고요.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은 지금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를 두고 투자처를 나는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고 그때 그 근거로 사모펀드 보고서를 제시했었습니다. 검찰이 이 보고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급조되기도 했지만 내용이 중간에 바뀌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보자 신분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은 코링크피의 사모펀드 운용보고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모펀드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적힌 조항까지 짚으며 강조했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집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조 장관이 펀드 운용보고서 초안을 직접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 장관이 검토한 뒤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알 수 없다는 문구를 넣어 수정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코링크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이 정 교수를 통해 문서 조작을 요구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측이 투자 대상을 알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조 장관 측은 당시 사모펀드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은 맞지만 수정을 요청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의혹들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득표율 아래로 처음 내려간 것이죠. 응답자들이 꼽은 제일 큰 이유는 과거처럼 경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사 문제였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인데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1%보다도 밑도는 수치입니다. 부정적 평가는 53%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지율 40%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청와대의 국정 운영 주도권이 약해져 민주당과의 갈등은 물론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20대, 학생, 중도층 등 핵심 지지층이 돌아선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2주 전보다 문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은 9%포인트, 학생은 14%포인트, 중도층은 6%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강행 등 인사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조국 장관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기득권이라든지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들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거죠. 실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54%로 적절하다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여론조사보다 결단력이 중요하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애써 담담한 반응입니다. 40% 밑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여권 내에서도 조 장관 사퇴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